하버드 베이크의 잡초가 되려면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180페이지 보면 김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잡초의 12가지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초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징을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8장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서 이 하버드 베이커의 이 잡초의 12가지 조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장들을 계속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책을 지을 때도 이 저자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이 거의 뭐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1번은 휴면성 뭐 이런 것들, 2번은 발화가 제각각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 이야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보고 저자가 이 베이커의 이 잡초성을 보고 거꾸로 기술했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12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뭐, 그냥 건너뛸까요? 뭐 하나하나 하는데,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휴면성, 그 다음에 이게 휴면성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근데 타이밍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잡초가 뽑혔을 때, 적외선이 탁 비었을 때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엔트리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음 과자, 이 겨울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겨울에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패션이 다 그렇죠. 이게 내년 여름 거는 겨울에 만들거든요. 겨울은 여름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잡초의 키다 이거죠. 뽑혔을 때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B. 그래서 그 타가 수분이 좋은데 안 되면은 자가 수분이라도 해라.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라. 플랜 A, 플랜 B, 플랜 C는 또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도 잡초는 이 환경이 좋을 때도 성과를 내고 환경이 나쁠 때도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건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종자를 퍼뜨리는 건데 환경이 좋을 때는 많이 퍼뜨리고 환경이 나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뜨린다.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업이 항상 호경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경기를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내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호경기 때만 좋으면은 불경기 때 다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은 잡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때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경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저는 이제 기업에 특강 나가 보면은 저희 기업은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러는데 막상 불경기 때 되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예산이 뭐겠습니까? 교육 예산이죠.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신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교육 예산 하나 보면 딱 알 수 나오거든요. 네, 간단한 사람을 줄이니까. 황준호 팀장이 안 그래요? 교육 예산이 없어지는 네? 거죠. 아마 몸소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육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잡초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고 척박한 곳을 찾아가라.
척박한 곳. 그 잡초는 척박한 곳에 나죠. 그 아스팔트 사이에 나고 그 절벽. 화산재 떨어진 곳에 나고 이러니까 척박한 곳을 찾아가라.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 가능성이 있고 불안정한 상황, 불안정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게 잡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잡초성이 중요한 그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잡초성하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193페이지에 머리말이나 앞부분도 나왔는데 잡초는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그래서 이전에 요 몇 페이지 사이에 이제 잡초에서 이제 우리 농작물로 발전된 식물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예. 사실은 요즘 필요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들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밸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더 요즘 시류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촬영한 것 중에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한 게 있는데, 그 이제 피터 린치의 그 와이프가 즐겨 신는 스타킹을 보고 피터 린치가 그 스타킹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 투자를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결국에 잡초에 대한 특성들을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잡초가 사실은 그냥 잡스러운 그런 잡초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사실 발견하지 못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역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지금 내가 제일 잘 먹는 아침으로 늘 먹는 귀리도 네. 그 잡초였거든요. 율무도 잡초였고. 요즘에 그 오트밀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유나 우유 같은 거 섞어서 먹는, 저도 그거 즐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훌륭한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침 식사로 먹어야 되는 것들, 그걸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아침 식사, 고구마 먹으면 안 된대요. 고구마 먹으면 큰일 난대요.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으래, 감자하고 통곡물을 먹으래, 통곡물. 네. 통곡물. 귀리는 거의 슈퍼푸드라고 하던데? 야, 슈퍼푸드. 귀리 슈퍼푸드. 아니,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또 반대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자 먹으면 안 된대. 칼로리가 너무 많고 고구마가 안 된다면.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고구마는 달아서 그게 칼로리가 많을 것 같지만 감자보다 훨씬 칼로리가 적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라. 이런 걸 유튜브에서 봤어. 아침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식단이 고구마랍니다. 고구마가. 아침에 먹어서 안 되는 게. 아침에 공복에 먹어서 안 되는 게, 난 놀란 게 토마토도 공복에 먹어서는 안 된대.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사과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시피를 바꿨어요. 양배추를 먹으래요. 그래서 오늘은 레시피를 단호박, 양배추,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사과, 토마토는 내가 좋아하니까 뭐 안 넣을 수 없어가 토마토 이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구나. 샐러드 아닙니다. 거기 귀리죽입니다. 오토밀 만들 때. 귀리죽. 네, 그걸로 사과를 또 밤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밤에 먹으면 안 된대요. 아침에. 근데 이게 또 누가 또 유튜브에 그 사과 밤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과장된 거다. 사과는 밤이든 아침이든 먹는 만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도대체 정신이 좀 어지럽습니다. 그 취사를 잘해야죠,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선택은 일반적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는 지식인데
거기에 내한테 필요한 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일단은 받아들여서 써보고 내한테 안 맞으면은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8장 예. 잡초는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앞에 나온 말을 또 마무리로 하면서 이제 아니,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8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1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우리가 잡초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딱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올라온 거는 아, 잡초는 게릴라구나. 게릴라 전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잡초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 게릴라 전략이다. 모택동이가 16자 전법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적진아퇴. 적이 공격하면 후퇴하라. 적주악교. 적이 멈추면 교란해라. 적피아타. 적이 피곤하면 공격해라. 적퇴아추. 적이 후퇴하면 추격해라. 이 모택동의 16자 전법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잡초들은 결국 게릴라들이구나. 그러니까 게릴라라는 게 뭡니까? 정규전이 아니죠. 비정규전이죠. 손자병법의 전략에 정이 있고 또 기가 있거든. 변칙, 반칙. 잡초들은 다른 애들이 안 하는 니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자라나고 남하고 경쟁 안 하고 자기가 살아남는 그 부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자병법에. 이런 전략을 아주 잘 피는 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운영할 때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공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전공법을 쓰는 거거든요. 정면 돌파해라.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정면 돌파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걀이 바위를 향해서 빡 들이박는 거예요. 그럼 뭐 바삭 깨지는 거지. 근데 자기가 바위면은 계란을 딱 치는 거지. 전공법으로.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해서 이 싸움을 벌일 때 그때 나오는 게 전략이. 강자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퍽 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약자는 저 공격을 어떻게 피할 거냐. 예?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후퇴한다. 아, 이거 참 말로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적이 딱 전진하면 우린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후퇴하느냐? 어디로 후퇴하겠어요? 게릴라의 핵심은요, 아지트가 있어야 됩니다. 게릴라들이 아지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릴라들을 갖다 박멸할 때는 살살 아지트로부터 먼 거리로 꿰내야 돼. 그래서 게릴라가 자기 원래 아지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나와서 싸움 벌이다가는 돌아가는데 실패해가지고 퇴로 차단하고 몰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게릴라들이 자기네들도 아지트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지금 뭐 씨앗을 멀리 퍼뜨린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무슨 뭐 몇백 킬로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잡초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항상 잘 나가기만 합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물론 잘 나가기도 하는데 힘든 상황에서 항상 잡초의 게릴라 전략을 배워라. 그리고 주변 환경하고 싸우려 하지 마라. 주변 환경에 최대한 잘 순응해라. 이런 것을 8장에서 배웠습니다. 예, 9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 장입니다. 예. 자, 예. 넘버1이면서 올리 원인 잡초. 예. 예, 여기에 이제 시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거든요. 잡초는 발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면 또 밟히는데. 그래서 밟힌 상태에서 뻗어나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자기의 목적은 씨앗을 퍼뜨리는 거지, 남 앞에 뭐 꼿꼿하게 서서 폼 잡는, 예? 그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 그 잡초의 혼이라 그래요. 혼.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제 강자만 살아남거든요. 그걸 유콘의 법칙이라 그러죠. 유콘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략에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략에서 수요가 많을 때가 있었죠. 처음 전략의 1세대는 무조건 뭐 깃발 꽂는 데가 전부 다 내 돈이. 그래서 새로운 거 신설 전략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80년도 딱 들어오면서 미국의 잭 웰치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업종에서 1등 혹은 2등 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 망한다. 그래서 팔고 없애라 이랬거든요. 그거 지의 워크아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삼성이 따라했죠. 그래서 삼성이 들어가는데 1등 아니면은 무조건 빠져나와 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고 창의력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은 종목으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경쟁 영역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게임 회사거든요. 근데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사냐고 보니까 이 잡초야, 잡초. 이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이 온리원. 뭐 게임에 롤플레이 게임도 있고 형태들 중에 어디에 내가 특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종목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되려면은 뭐예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밖으로 보이는 능력 다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스펙이라는 것들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중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로트 하던 아이가 뭐 요즘 보니까 풍류도 있고, 국민 가수도 있고, 이 장르가 아주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댄스도 뭐, 앰비규어스 뭐 이런 아이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강자,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이 되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니치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에서 본래 이제 지희가 만드는 이제 9칼럼이라고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성장률도 정체가 돼 있고, 내가 1등도 아니고 꼴찌도 아닌데 중간일 때 취하는 전략이 find niche라고 있거든요. 니치 마켓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니치라는 게 보면 안 보이는데 손으로 더듬으면 있는 걸 갖다 니치 마켓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니치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니치를 찾아라. 니치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여기 가서는 내가 1등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넘버원들이 막 노는 데 가갖고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만 내가 고유하게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라 하는 게 이제 이 장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잡초는 밟아도 발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저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 어떤 개인도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얘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버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꿈틀하면 안 돼. 물 밟으면 밟힌 대로 살살살 피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저자에 따르면 밟혔다고 꿈틀하는 순간, 이놈 꿈틀하네. 한 번 더 밟아라. 이런 그래서 밟히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고, 두 번째,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대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오버하는 케이스야.
코너에 몰리면 싹싹싹 빌어야지. 뭐를 대들어.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빈다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 빌 때 두 가지를 빕니다. 첫째, 나 잡아 먹어봐야 영양가 하나도 없고 내 몸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내를 인수합병하는 순간에 니도 결국은 좋은 일 하나도 없다라고 빌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버는 거고, 이게 이제 게릴라들이 협상이라고, 모택동의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버는 전략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빌 거고, 두 번째는 쥐가 고양이한테 빌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니를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있다. 잡아먹지 마라. 너 사자가 나를 안 잡아먹었다가 나중에 도움받았다는 얘기 혹시 시간 남으면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빌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 고양이로 하여금 마음을, 생각을 다르게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들어봐야 지가 죽지. 그래서 잡초 전략이 지렁이나 쥐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니네들 행운하다 이랬거든요. 그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하다. 그 많은 정자 중에서 하나 선택된 게 얼마나 행운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9페이지에도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독주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서로 도와야 이득이다. 예, 이거 되게 또 와닿더라고요. 이 말이 진짜. 맞습니다. 상부상조하는 거죠. 상부상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해가지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승자의 저주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배탈이 나든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자가 강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다윈의 법칙, 적자생존이라는 그걸 얘기한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얘기 안 하면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고, 강하니까 살아남고 하면 이게 완전 순환론법에 빠지는데, 여러분들 그 궁즉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궁즉통. 이 궁즉통이라는 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주역의 대가인 김두열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궁즉통이라고 하는 게 주역에 찾아보면 궁즉땡, 땡즉통 해서 땡이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같은 글자인데 변이라는 글자입니다. 변. 궁즉변. 어려움에 처하면 변해야 되고, 변즉통. 변하는 데 성공하면 통, 해결책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뒤에 통즉구가 나옵니다. 해결책을 찾으면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다. 오래 갈 구자. 근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해서 궁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궁변통구, 궁변통구. 이게 이제 우주 삼라만상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지만은 그 변화가 결국은 계속 순환적 변화를 하는 거죠. 한 번 권력 쥐었다고 영원히 갈 것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있죠. 거의 불나방 수준입니다.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너무 휘두르면 안 돼. 적절하게 휘두르야 되고, 마지막 항복하는 순간에도 예비 탄환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클라우제비츠가 전쟁 철학자가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사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핵심이 뭐냐? 변화하는데 성공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 변화한다는 게 바로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적응한다는 거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 변화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통이죠. 예, 그래서 살아남는 방식에 이 잡초의 12가지 조건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방법론. 맞습니다. 예, 방법론에서 이 살아남는 방법론이 요 12가지 조건에 맞으면은 그 12가지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한국 가수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노래 한 곡 대박 히트 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히트 상품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다가 결국은 세상이 변하고 나면 그 히트 상품 하나 날아가면 예? 그냥 노키아처럼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야오지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잡초 전략은 이런 방식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니치 마켓 여러 개를 자기가 늘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싹 틔우는 뭐 한 개 큰 거 예?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한 방에 훅 간다. 예. 잡초는 절대 한 방에 훅 안 갑니다. 그저 골프장 잡초 얘기 나왔잖아요. 골프에서 잔디를 깎으니까 잡초가 그 잔디 높이보다 더 낮게 딱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 하니까 잔디를 뭐 땅뿌리까지 깎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 위를 깎을 때 그 잔디밭 잡초는 항상 그 이상은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좋습니다. 근데 네? 잡초가 좋아요. 골프장에서는 잡초가. 네. 어차피 그게 이제 그 페어웨이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요. 나는 골프를 안 치니까 뭐 모르는데 이제 뭐 하나씩 그 임플리케이션 하고 마치도록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잡초 우습게 보지 말자. 잡초는 변화의 변칙 왕이다. 최고의 전략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8장인 것 같아요. 8장. 12가지 잡초성에 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지식들은 이제 보테닉, 그 식물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중요한 거는 잡초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잡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책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읽어보시면 이래저래 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잖아요, 자기가.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마치도록 잡초 분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